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에서 헌재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5대3 기각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사실은 말이죠.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외면을 받을 만큼 문제가 많은 신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5대3 기각서를 제시할 때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칼럼이나 사설 형식으로 낸다는 것은 그 언론사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에서 파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고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8대0 이런 식의 만장일치가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또 하나는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 결론을 내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또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그런 어떤 뉴스까지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엄청나게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영배의 이 독주에 대해서 안에서 고성이 오갈 만큼 평의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한덕수 우리 국무총리 사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은 얼른 결론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겁니다. 가처분하고 본안이 있는데요. 가처분에서 이것이 200석이 맞느냐 151석이 맞느냐 이건 너무나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처분 사건은 뒤로 미루고 본안 사건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안 사건도 그럼 빨리 해야 될 건데 마은혁 사건을 먼저 하고 한덕수 사건을 뒤로 미룬다든지 이거는 도대체가 누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성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헌법재판관 해봐서 안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따위로 지금 재판을 하느냐? 절차적 적법성을 갖다가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위원장이 말이죠. 그럼 인권위원장이 이런 경고는 헌법재판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인권을 지키지 않았다는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를 제외한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자꾸 이제 사실상 문영배의 이 독주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은혁의 이 재판이 선고 기일도 정하지 못하고 뒤로 미뤄졌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선고 기일을 정하고 나서 이제 변론을 종결하는데 선고 기일을 정하지도 못한 채 변론을 종결한 이유가 안에서의 어떤 의견 불일치 내지는 고성이 오갈 만큼 얼굴을 붉힐 만큼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 불화가 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굳이 이 지금 이와 같이 말이 많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절차상 문제가 많은 이 재판에 대해서 내가 덤태기를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늘기 시작했고 이것이 5대3 기각설에 지금 논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곽종근이라든지 홍장원 얘들의 진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의 진술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얘들 말만 믿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말을 그대로 배척한 채 결론을 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형사소송법이를 준용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딴에는 뭐 그것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 한쪽으로는 상당히 찔리죠. 여기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질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문영배라든지 정계선 또 이미선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청원에 의한 탄핵 지금 이것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일괄되게 8대0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5대3 기각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투데이 같은 경우도 이걸 싣고 있는데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5대3 기각설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정 여부였습니다. 2004년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말이죠.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하는 공식석상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사실, 또 자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 및 선거 개입 중단 경고에 대해 청와대 입장 발표를 통해 유감을 드러낸 사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사실, 이 자체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헌재는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들을 그대로 이제 확정하고 나서
이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는지 그것만 따지면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는 어떤 그 다툼이 없었다. 그러면 중대한 거 아닌가? 그것만 따졌다.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놓고, 그러니까 최순실에 의한 국가기밀 누설 각종 특혜 제공 의혹, 최순실을 통한 인사 이권 개입 여부,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직무유기 등 대부분의 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다 그것이 과장됐다고 말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다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느 쪽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탄핵 기각적이냐 탄핵 인용적이냐 이렇게 갈렸어요 원래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 기각이 더 우세했답니다. 탄핵 기각이 5, 탄핵 인용이 3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이 분위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지금 직무를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 뭐 그런 식으로 가니까 여론을 따라가 가지고 결국 8대 0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지금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소추단에서 얘기하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도 헌재에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할지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두고서 아마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의견이 갈리면 사실관계가 없다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 사실관계를 가지고 저쪽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사실관계도 8명이 동일하게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관계는 의견이 같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인가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낼 수가 없다. 왜? 내란죄는 이미 빠졌기 때문에. 결국 절차 위반밖에 안 남았는데 절차 위반에 대해서 중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뭐 8대 0 이런 것들은 어렵다. 그래서 5대 3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인용이 5, 기각이 셋. 인용이 5, 기각이 셋. 여기서 인용이 5이라는 거는 저번에 이준석에서 그 4명에다가 우리 쪽에서 김영두나 또 뭐 조한창들 중에서 하나가 저쪽으로 넘어갈 가능성.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5대 3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쟤들이 죽어라고 마흔여기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다. 문영배는 지금도 마흔여기에 대한 지금 임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6대 2 가능성입니다. 6대 2. 6명이 저쪽으로 가고 지금 2명만 이쪽으로 남아서 인용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은 확실히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니냐. 정영식과 김복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영식과 김복형은 확실히 우리 편으로 선다. 그런데 이제 김영두와 조한창. 여기는 우리 편으로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는 5대 3. 물론 이제 4대 4가 될 가능성 여러분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준석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4대 4, 5대 3, 6대 2 뭐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데 8대 0은 아니다. 8대 0은 아니다. 그런데 5대 3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5대 3이라는 것은 기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중앙일보에서도 그런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투데이에서도 8대 0이냐 또 뭐 예를 들어서 5대 3이냐 그렇게 제목을 잡고 나서 8대 0으로 갈 수가 없다. 5대 3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4대 4 또는 5대 3으로 하여튼 기각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적어주시고요. 이 영상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